아까 밥 한 공기 덜 먹었더니 힘이 하나도 없어. 에너지가 없네, 에너지가. 어떡하지? 팔을 한번 들어볼까? 안 들어. 팔이 올라가질 않아. 어떡해. 의뢰가 많이 들어왔을 텐데. 왓슨, 이게 의뢰서인가? 기다려. 내가 받아보도록 하지. 안 돼.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네. 이럴 때는 바나나라든가, 바나나가 없으면 바나나라도, 그것도 없으면 이런 바나나라도 뭐 없을까, 뭐 없을까. 역시 왓슨은 정말 고마운 친구야. 겨우 받았어. 어디 한번 먹어볼까? 내 에너지. 기가 모이는 것 같아. 에너지가 모인다. 우와! 에너지가 모이는데. 왓슨, 의뢰서가 왔나? 나는 이제 의뢰서를 볼 수 있어. 오? 엄마야! 나 무서워! 얘들아, 화장실 불이 꺼졌어! TV도 갑자기 안 나와. 뭐야? 내 방에도 불이 꺼졌어. 컴퓨터도 안 되는데 전기가 나갔나 봐. 다들 괜찮은 거지? 라피도는? 전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라피도는 여전하구나. 근데 갑자기 전기가 어디 간 거지? 그러게, 어디 급한 볼일이라도 생겼나? 에이, 전기가 부족한 게 분명해. 우리가 전기를 다 써버린 거야. 그럼 전기를 구해오자. 어디서? 그건 셜록리한테 부탁해보자. 셜록리라면 전기를 어디서 구하는지 알 거야. 좋아, 셜록리! 전기 좀 찾아주세요. 아하! 그러니까 오늘의 의뢰는 전기를 구하라! 군요. 좋습니다. 저의 추리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기를 어디에서 구할까? 오, 느낌이 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전기를 구하려면 전기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는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전기를 사용하시죠. 어떻게 사용합니까? 바로 스위치만 그냥 딱 누르면 전기를 그냥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전기야 아무 데서나 구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전기는 사실 그렇게 만만하게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가정에 주어야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기 에너지요. 에너지가 뭐냐고요? 에너지란 말이죠. 자, 바로 물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물체가 일할 수 있는 능력. 자,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려면, 이렇게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먹는 거죠. 자, 다른 얘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짠! 그네가 있습니다. 그네가 앞뒤로 삐끄덕 움직인다면 이것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도 없는 그네가 움직인다. 좀 무서우니까 빨리 다음으로 가죠. 자, 여기에 전등에 빛이 들어와 있을 때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자동차가 방귀를 뀌면서 앞으로 달려가죠. 자동차가 움직일 때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할 때도 에너지는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더니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알 것도 같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너지의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 종류까지 여러분이 딱 들어보시면 에너지가 무엇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에너지의 종류. 안녕, 난 빛에너지야.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지. 내 이름은 원자력 에너지야. 투자, 쓰리자, 포자 아니고 원자력.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를 원자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 원자핵이 있거든. 이 원자핵이 갈라지거나 합쳐질 때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 에너지가 바로 나, 원자력 에너지야. 빙글빙글. 지금 뭘 하고 있냐고? 운동하고 있지? 나처럼 운동하는 물체도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바로 나, 운동 에너지야. 우와, 먹을 거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화학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화학 에너지는 화학 결합으로 물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말하죠. 따뜻해. 이렇게 열의 형태로 물질이나 온도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라고 한답니다. 이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에너지네? 맞아요. 전기 에너지는 전기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하죠. 오, 맛있겠다. 떨어져라.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물체도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 에너지의 이름은 위치 에너지! 야호, 떨어졌다. 파동 에너지라는 것도 있지요. 파동이란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진파, 전자기파, 음파, 진동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말하죠. 어때요? 에너지의 종류가 참 많죠? 자, 이제 에너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에너지는요, 다른 모습으로 변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형태가, 즉 에너지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추운 날 차갑게 언 손이 여기 있습니다. 손 시려. 자, 이때 손을 비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기가 따뜻해지죠? 자, 이것은요, 바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손을 움직이고 있죠? 이걸 운동한다고 하죠? 이 운동 에너지가 계속되면, 진짜 따뜻해요. 진짜 해보십시오. 따뜻해. 열이 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추웠던 그 손들이 따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냄새는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죠. 에너지 전환은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이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연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보겠습니다. 태풍은 어떤 에너지 전환을 거쳐서 그 형태를 바꾼 것일까요? 일단 태양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구에 내리쬐는 그 태양 에너지가 물들을 증발시키죠. 자, 그렇게 해서 열 에너지로 증발을 시킨 다음에 그 증발된 수증기들은 구름이 됩니다. 높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가집니다. 자, 이것들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풍은 여러 전환들이 거쳐서 태풍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다음 화산을 보겠습니다. 자, 화산 펑 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 어떤 에너지 전환이 쓰인 것일까요? 일단 이 밑에 지구 내부에 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열 에너지, 뜨거운 열 에너지가 두구두구두구두 팍 운동과 위치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용암,
화산재의 형태를 띠고 바깥으로 분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지진. 이 지진은 어떤 에너지 전환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일단 이 안에 지구 내부에 뜨거운 열 에너지가 있죠. 열 에너지가 운동과 위치 에너지, 즉 땅이 움직이는 지각 운동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진파가 팍팍팍팍팍, 즉 파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렇게 지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화산도, 태풍도, 지진도 여러 단계의 에너지 전환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광합성은 무엇일까요? 광합성은 짜잔, 여기에 있는 태양 에너지, 열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식물들이 양분으로 만드는 데 쓰는 것이 바로 광합성입니다. 자,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즉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 광합성인데 여기에 있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어서 양분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럼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일과 운동. 우리는 음식을 먹죠. 자, 음식 에너지, 음식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근육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에너지, 열 및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도 하고 운동도 하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음식물이 운동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일과 운동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휴대전화도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볼까요? 일단 우리는 전기 에너지, 즉 발전소에서 보내준 전기 에너지를 휴대전화에 충전시키죠. 그리고 충전된 휴대전화로 그래 뭐라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소리 에너지를 이용해서 통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휴대전화 사용에도 에너지 전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도 볼까요? 연료는 화학 에너지죠. 연료를 불에 태워서 열 에너지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연료를 태워서 열 에너지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가스레인지의 일이죠. 자, 전열기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전열기입니다. 전열기는 여기 보시다시피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죠. 전기 에너지를 끌어와서 열 에너지, 뜨거워라. 열 에너지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전열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셜록님, 에너지 전환을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금 더 쉽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나, 둘, 셋, 뿅, 뿅. 짜잔! 이것은 무엇일까요? 도미노 놀이입니다. 도미노 놀이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도미노를 일정한 간격으로 쭉 세워둡니다. 그리고 여기 구슬 받침대를 도미노보다 높은 위치에 잘 놓습니다. 여기에서 구슬이 굴러가야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도미노가 종소리를 낼 수 있도록 땡! 이렇게 낼 수 있도록 종을 알맞은 위치에 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구슬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의 과정을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자, 구슬군, 구슬 받침대로 갑니다. 떨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준비, 구슬군 잘 부탁하네.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봤죠? 우와! 먼저 높은 곳에 있던 구슬의 위치 에너지가 구슬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이 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도미노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고, 이 운동 에너지는 다시 종의 소리 에너지로 바뀌었죠. 땡! 자, 이렇게 에너지 전환을 눈으로 직접 보았죠? 이렇게 에너지는 살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한다는 사실.
그렇다면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어요. 에너지가 다 떨어졌어. 빨리 에너지를 채워 넣어야지. 꿀꺽 꿀꺽. 화석연료 첫 번째, 석유. 우리가 주로 자동차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석유는 적은 양으로도 많은 열을 내고 이용이 편리해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돼요. 에? 이 까만 건 뭐지? 내 눈같이 까맣네. 이건 석탄이에요. 땅속에 많이 묻혀 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석탄을 태울 때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많이 생기죠. 우와, 음식 하나 봐. 맛있겠다. 음식을 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집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천연가스라는 에너지 자원에서 얻고 있죠. 아,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근데 이건 또 어디서 나는 거지? 아주 옛날에 이 지구에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었어요. 이 동물과 식물이 땅속에 묻혀서 수억 년의 시간이 지나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가 되죠. 에?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도 아니고 수억 년 전? 맞아요. 수억 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인간이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라피도, 이렇게 뜨거운 태양 밑에서도 잠이 오냐?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 에너지도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되어 있죠. 아, 태양열을 모아서 전기로 쓰는 거 본 적 있어. 맞아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대신 태양열, 태양빛, 바람 등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도 하죠. 또 우라늄에서 전기를 얻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고민거리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증 한 가지. 옛날 사람들도 에너지를 이용했을까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땡. 당연하지. 옛날 사람들도 에너지를 이용했습니다. 어떤 에너지를 이용했을까요? 바로 이런 에너지를 이용했습니다. 일단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아주 잘 이용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무를 태워서 솥에 있는 물을 끓이고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방도 따뜻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가축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농사도 지었습니다. 또한 풍차나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곡식을 빻아 먹기도 했죠. 그러다가 18세기에 들어와 즉 약 300년 전부터 석탄을 이용해서 석탄으로 움직이는 기관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20세기에 들어와 그러니까 약 100년 전부터는 화석 연료를 이용하게 된 것이죠. 즉 석유나 휘발유로 움직이는 기관들을 만들어서 문명을 발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면서부터 인간은 정말 문명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가 있었었죠. 그러니 그 옛날부터 사람들은 에너지를 쭉 사용해 왔. 알겠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있군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있군요. 그럼 우리 집 전기는 사라진 게 아니라 뚝 떨어진 거예요? 어떡해. 앞으로는 계속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지내야 하는 거예요? 무셔. 수노 무셔. 그렇게 생각하는 수녀가 진짜 무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전기 에너지를 너무 한꺼번에 써서 그냥 잠깐 끊어진 것뿐입니다. 어쨌든 에너지 자원이 자꾸 고갈되어 가니까 에너지를 좀 아껴 써야겠죠?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아껴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 안 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냉장고를 60% 이하로만 채워야 돼. 그래야 냉장고 안의 차가운 기운이 냉장고 안에서 잘 돌 수 있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고. 에너지 절약 방법 첫 번째. 냉장고 안의 음식량은 60% 이하로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40%는 내가 빨리 먹어야겠다. 으이그. 아, 재밌다. 오예! 게임 한 번 더! 동작 그만. 전기를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이용하는 시간을 줄여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에너지 절약 방법 두 번째. 전기 제품 사용 시간을 줄이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둔다. 라피도! 이제 그만 나와! 벌써 목욕 1시간째라고! 에너지 절약 방법 세 번째. 욕조 목욕 대신 샤워를 하고 샤워 시간을 짧게 줄인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정말 잘 알게 되었죠? 하지만 알면 뭐합니까? 이것은 실천이 중요하죠. 여러분,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꼭 실천합시다. 근데 이렇게 아끼는 것만으로 될까요? 결국에는 언젠가 에너지 자원을 다 써버릴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이 앞서죠?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우리 문명이 인류가 발전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가다가 똑 하고 끊겨버리면 뭐합니까? 계속 미래 세대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이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미래 세대, 그러니까 나의 아들의 또는 나의 딸의 그 아기들, 그 모든 미래 세대의 환경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 세대의 생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개발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보지 말고 환경 보존도 함께 이루어야 미래 세대까지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다. 이 생각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손으로 한번 꼽아 봅시다. 먼저 대체 에너지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 합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우리는 개발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태양 에너지, 그리고 바람 에너지, 풍력 에너지라고 하죠. 자, 이렇게 석유와 석탄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겠습니다. 그다음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런 환경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사업을 키워서 국가적인 환경 보존 정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환경을 망가뜨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만들지를 고민해야겠죠. 그리고 세계 각국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젠 지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 생산이 가능한 첨단 기술을 개발해서 여기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대신 친환경으로 얼마든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이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최소한 배출하도록 노력하고요. 자원을 절약해야겠습니다. 자원을 절약한다면 쓰레기도 당연히 적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종이컵, 재활용품이 아니랍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는지. 그다음 정말 보기만 해도 즐거운 광경이군요. 모든 생명체의 권리를 똑같이 존중합니다. 즉 다른 동물 또는
다른 식물, 인간이 아니라고 마구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 지구의 환경이니까 똑같이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특이하군요. 자,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서 지구촌 사람들 모두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고요. 국가 간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모두 지속 가능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이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힘이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 물질의 온도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 지난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란 원자력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죠. 전기를 싸게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일단 한번 사고가 나면 사람이든 환경이든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이란 꼭 필요한 걸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원자력 발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원자력 발전으로 지금까지 값싼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고 경제 성장도 이룬 거고. 원자력 발전이 없으면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는 다 다른 나라에서 석유를 수입해야 한다고. 그러면 전기가 지금보다 몇 배는 비싸질걸?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너무 위험해. 사고라도 나봐. 정말 많은 사람이 방사능에 노출돼서 피해를 볼 수 있고 생태계 파괴에 환경오염도 심각해진다고. 또 방사능 폐기물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당장에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닌데 원자력 발전을 멈춰서 우리나라 산업을 무너지게 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원자력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방사능 폐기물도 안전하게 분해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잖아. 지금까지는 원자력 발전의 도움을 많이 받았더라도 앞으로는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구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커갈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친구들이 언제 이렇게 똑똑해졌죠? 굉장히 적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자력 발전 꼭 필요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교재 뒤쪽에 있는 논술 기록지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전기를 구하라. 오늘 의뢰의 해답은 에너지를 아껴 써야 구할 수 있다. 에너지를 아껴 쓰지 않으면 우리는 TV도 볼 수 없고요. 컴퓨터도 사용할 수 없고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기도 힘들고 불을 켜기도 힘듭니다.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켤 수 없고요. 추워도 난방을 할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저도 열심히 에너지 절약을 해보겠습니다. 전기밥솥. 이것은 전기 에너지를 써야 하는 제품이죠. 만약 여기에 밥을 오래 보관하게 되면 전기 에너지가 낭비되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시간만큼만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밥을 빨리 먹어야겠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아껴야 되니까 말이죠. 어디 밥을 먹어. 내 밥. 왓슨. 왓슨 밥을 다 먹고 이것만 남긴 건가? 아까 그 바나나. 바나나 이거라도 먹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밥솥에 있는 바나나라. 맛이 특이해.